백남기 농민의 사인. 누가 봐도 이거는 외인사임에 분명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 의사가 병사로 진단을 내렸죠. 이게 다시 외인사로 변경되었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시지탄이죠. 네. 그리고 사필 규정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께서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네. 그 가슴 아프게 기다려 오셨던 네. 결과가 바로 잡히는 그 네.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도 경찰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실수를 했건 잘못을 했건 아니면 의도가 있건 이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분명하게 내용을 밝혔어야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 직접 사망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였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표창원 의원. 네, 그렇게 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의학적인 기반이 오늘 마련된 것이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네. 백남기 농민께서 2015년 11월 14일 날 집회 현장에 계시다가 물대포를 맞고 넘어졌고 네. 그러시면서 뒷머리 두개골에 파열 네. 상을 입으시고 그로 인해서 치료받다가 사망하셨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변경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네. 비난 여론, 과거에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지고 헌법까지 바뀌었던 이한열 열사의 사망과 네.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네. 아마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의 시기를 상당히 뒤로 인위적으로 늦췄고요. 네. 그러면서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병사로 조작하기 위한 그런 부질없는 그 노력들이 너무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 그것이 네. 결국 이렇게 늦게 뒤바뀌고 바로잡히는 네.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주치 그분은 아직도 병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백선하 교수요. 네. 이 감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서울대 병원 측에서 이렇게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네. 왜 이렇게 정치적 외압이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건지 진실은 분명히 하나인데 왜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든지 간단한 진실이 꼬여서 왜곡이 되고 흐트러집니까? 네, 상당히 좀 아픈 마음이고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발생했을 때에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파헤치고 드러냈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 테고 네. 아팠겠지만 그 인근의 그 측근 비리들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요. 네. 나라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요. 네. 그런데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피해를 덜 보겠다라는 그런 용기 없는 네. 태도가 결국 그 탄핵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네네. 백남기 농민 사건도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사실, 네. 그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여나가려는 비겁한 마음과 태도와 행동들이 네. 똑같이 작용된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곽수영 박사님 말씀처럼 특히 사회의 그 권력층과 엘리트 가진 자들 이 집단적으로 좀 반성을 하고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만약에 외인사가 정말 맞다면 이거는 정말 정부가 잘 바뀐 겁니다. 이 정부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병사로 계속 남았을 거고 외인사가 병사로 왜곡되면서 진실을 묻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대 병원장하고 청와대 간의 어떤 뭐 대화하고 하는 거 이런 건 우리 표창원 의원께서는 아실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저는 전혀 알 수도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사건을 지난 총선 당선 직후부터 계속 그 곁에서 참여해 왔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그 사망의 원인 진단과 관련해서는 그 백선하 교수가 뒤에 있지만 실제로 그 진단명을 적은 사람은 전공의 레지던트입니다. 레지던트죠, 예. 그런데 이 레지던트는 처음부터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고 가능하다면 그 바로잡
잡고자 하는 노력들을 혼자서 해왔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워낙 힘없고 약한 존재다 보니까 예. 의사사회에서 따돌림 받을까 봐 두려움도 있고 해서 예. 양심선언도 못하고 잠적하고 도망다니고 뭐 이랬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이분이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네. 그 서울대병원 내에 법무팀을 통해서 네. 사망 원인 변경의 가능성을 계속 그 타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 1월에 서울대도 의사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예. 자신들이 크게 그 데미지를 받지 않으면서 네. 합법적 절차로 사망 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네. 그런 명분 쌓기를 해오고 절차를 만들어 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것이 결국 오늘 이런 결정으로 내려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백선아 교수의 어떤 뜻은 뜻대로 또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레지던트 그 의사 주치의분 의사분의 또 의견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에 담당했던 레지던트의 견해를 좀 더 존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망 진단서가 병사로 기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에 어떤 정치적 외압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많았고요. 네. 그 당시 서울대병원은 외부의 그런 접근이 불가능한, 예. 특히 백남기 농민의 그 병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죠. 네. 그리고 수시로 권력기관이나 정보기관 관련자들이 병원장이나 백선아 교수를 접촉했다라는 그런 어떤 정황들도 감지가 됐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백선아 교수 본인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외압에 의해서 병사라는 그런 그 소견을 적게 되었고 네. 전공의에게 압력을 넣어서 네.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도 같은 병원의 이윤성 교수라든지 네. 법의학 전문가나 관련 전문가들이 대한의사협회의 원칙과 다르다. 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것들이 다 증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은 끝까지 병사라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비윤리적인 태도도 보였고요. 네. 즉 자신의 판단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했다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행정적인 감사, 조사, 수사 등을 통해서 네. 전말이 모두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을 통하든지 아니면 암행의사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국가 전반에 걸친 이런 암행 감사라든지 전반적인 감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네, 그런 필요성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박문수 암행어사 네. 같은 그런 제도가 현실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바람은 아마 지금 박 박사님 말씀과 같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표창원 의원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촛불 집회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 제가 표창원 의원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시위대가 지금 청와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쪽으로 좀 움직이셔서 시민들을 좀 네.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냈었는데 네, 기억납니다. 네. 예, 이번 그 연세대학교 테러 사태를 보면서 경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하게 된 배경이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달라진 점은 정부가 바뀐 것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예. 앞으로 경찰의 태도, 경찰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경찰은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 정의, 그리고 국민보호라는 그 원칙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요. 네. 과거에 그러한 법과 원칙, 정의, 국민보호라는 원칙 말고 네. 권력의 눈치 보기, 권력의 취향과 입맛을 따라가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거든요. 네. 이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의 FBI의 뭐라 그럴까요? 코니 전 국장, 네, 그 다음에 뮬러 전 국장의 이번 조사, 특검 조사 내용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경찰이 검찰과 달리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를 하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권 문제라든지 수사에 있어서 과학성 이런 것들을 인프라로 정말 기본적인 실력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일선 실무진들은 노력을 해왔고요. 네. 문제는 경찰 수뇌부 지휘부에서 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치적인 외압이 흔들리고요. 네. 편파성을 띄었고 이런 것들이 실무진들의 노력
희석시키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미국 FBI 국장이 임기가 10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찰청장은 임기가 3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네. 그렇군요. 경찰이 물대포 살수차 이름이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참수리차인데, 연평해전에서 참수리호가 생각이 나서요. 네. 그 이름을 바꾸고 직사살수 수압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지침 변경 의지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방금 뭐 경찰이 변해야 될 모습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의 시위 문화, 이것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네, 촛불 시위가 가장 모범적인 답을 보여주셨죠. 예. 앞서 이제 곽 박사님 말씀처럼, 청와대 앞에서의 시위 군중과의 충돌이 우려됐던 상황, 저희 긴급 문자를 보내주셨던 그 상황에 제가 이제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 이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에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 우려 상황에서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네. 현장에서 네. 인간 방패 역할을 했거든요. 네, 경찰과 시위대 간의 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양측에 호소를 했죠. 시위의 목적 혹은 경찰은 법질서 확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네. 더 인내가 필요하다. 관용이 필요하고 네.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네. 인권을 보호하면서 서로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 결과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경찰도 물대포 사용하지 않았고 네네. 차벽 설치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시위대는 시위대대로 정권 교체라는 탄핵이라는 목적 달성을 했고요. 네. 경찰은 경찰대로 큰 손실 없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켰고요. 네. 앞으로도 그러한 모범적인 서로가 인내하면서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네. 상호 존중하면서 네.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제가 강훈식 의원한테도 그렇게 질문을 여쭤봤습니다만 의원 되시자마자 지금 집권 여당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네. 예. 잠시 야당으로 있을 때와 이제 여당이 된 의원으로서의 느낌, 뭐가 좀 차이가 나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앞으로 의원 활동을 하실 건지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야당이 훨씬 낫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사실 조금 몸은 힘들었지만, 예. 당당했고요. 예. 늘 비판, 공격, 예. 문제 제기. 국민들과 함께 국민 편에서, 네. 정부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내는 역할은, 사실 그렇게 힘든 역할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여당이 되고 보니까, 예. 우선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예. 국회에서의 예. 어떤 뒷받침 역할도 필요하고요. 예. 하지만 국회가 청와대나 정부, 대통령의 하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예. 국회로서의 그 역할, 네. 견제와 균형, 비판 역할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당이 정당하게 비판하는 영역들을 수용하면서도 네. 또 야당이 지나치게 예. 정부의 소위 말하는 발목 잡기라든지 지나친 행정부의 충돌을 통해서 국민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네. 야당 의원들께 또 협조를 부탁드리고 설득도 하고 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역할이고요. 예.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 결과적으로 국민께 올바른 정치, 예. 올바른 행정, 그래서 편안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표창원 의원이 그러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당 안에 있는 야당 의원이 되어서 늘 직언을 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충신이 되어주길 그런 바람을 늘 가지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분명하게 내용을 밝혔어야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 직접 사망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표창원 의원. 네, 그렇게 법적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인 기반이 오늘 마련된 것이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네. 백남기 농민께서 2015년 11월 14일 날 집회 현장에 계시다가 물대포를 맞고 넘어졌고 네. 그러시면서 뒷머리 두개골에 파열상을 네. 입으시고 그로 인해서 치료받다가 사망하셨다. 이건 누가 봐도 변경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당시에 박근혜 당시 정치적 외압
이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건지 진실은 분명히 하나인데 왜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든지 간단한 진실이 꼬이고 꼬여서 왜곡이 되고 흐트러집니까? 네, 상당히 좀 아픈 마음이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발생했을 때에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파헤치고 드러냈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 테고 네. 아팠겠지만 그 인근의 그 측근 비리들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요. 네. 나라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요. 네. 그런데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피해를 덜 보겠다라는 그런 용기 없는 네. 태도가 결국 그 탄핵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네네. 백남기 농민 사건도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사실, 네. 그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여나가려는 비겁한 마음과 태도와 행동들이 네. 똑같이 작용된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곽수영 박사님 말씀처럼 특히 사회의 그 권력층과 엘리트 가진 네. 자들이 집단적으로 좀 반성을 하고 예.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만약에 외인사가 정말 맞다면 이거는 정말 정부가 잘 바뀐 겁니다. 이 정부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병사로 계속 남았을 거고 외인사가 병사로 왜곡되면서 진실을 묻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대 병원장하고 청와대 간에 어떤 뭐 대화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백남기 농민의 사인 누가 봐도 이거는 외인사임에 분명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 의사가 병사로 진단을 내렸죠. 이게 다시 외인사로 변경되었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시지탄이죠. 네. 그리고 사필 규정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께서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네. 그 가슴 아프게 기다려 오셨던 네. 그 어떤 결과가 바로 잡히는 그 네.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도 경찰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실수를 했건 잘못을 했건 아니면 의도가 있건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네. 비판 비난 여론, 과거에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지고 헌법까지 바뀌었던 이한열 열사의 사망과 네.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네. 아마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의 시기를 상당히 뒤로 임의적으로 늦추었고요. 네. 그러면서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병사로 조작하기 위한 그런 부질없는 그 노력들이 너무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 그것이 네. 결국 이렇게 늦게 뒤바뀌고 바로잡히는 네.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주치 그분은 아직도 병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백선하겠어요. 네. 이 감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서울대 병원 측에서 이렇게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네. 왜 이렇게